뉴욕시와 워싱턴 DC 등 동부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 3년째 접어들면서 미국에서는 그동안 간과됐던 환기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기대 수명이 줄면서 2년 사이에 무려 2.26세가 줄어들었습니다. 내일 발표될 예정인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대를 넘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시와 워싱턴 DC 등 동부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 사례가 또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등 주요 정치인들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체 집계 결과 지난 7일 기준 워싱턴 DC에서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주 전보다 106%, 뉴욕시에서는 51% 각각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대확산이 가라앉은 뒤 한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염성이 더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가 새로운 우세종으로 떠오르면서 북동부를 중심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로도 확진자 수의 감소세는 멈췄습니다. 지난 3일 27,058명까지 내려갔던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7일 29,429명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특히 50개 주 가운데 뉴욕과 로드아일랜드, 알래스카, 버몬트, 콜로라도주 등에선 확진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지나 러먼트 상무장관,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 애덤 십 하원 정보위원장,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의원 등 유명 정치인과 강요들도 최근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지난 6일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코로나19 확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느덧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이제는 엔데믹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동안 간과됐던 환기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실내 공기질 개선이 공기를 통한 감염병과 싸우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깨끗한 건물 실내 공기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환경청의 기준대로 건물주와 관리인이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환기를 통한 공기 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거리 두기 등이 강조됐는데 어느덧 엔데믹으로 향하면서 환기의 필요성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미 전역의 교육부도 연방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학교의 실내 공기질 개선 조치에 나섰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맥코트 공공정책대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2월까지 전국 3천여 개 교육부에서 44억 달러의 예산을 학교 냉난방 환기시설 분야에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사회가 기존에 간과했던 환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지 펠런 하버드 TH첸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종으로 하루 90%를 실내에서 보낸다면서 실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지속적으로 타인의 폐에 들어갔다 나온 공기를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월세는 33%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치솟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숙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고령 노숙인들의 수가 약 4배까지 불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부동산 사이트인 아파트먼트리스트닷컴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월세가 33%나 치솟으면서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경우 방 하나짜리 집의 평균 월세는 $1,220에 이릅니다. 이렇게 오른 집값에 팬데믹 기간 동안 실직이나 이혼, 가족의 사망, 건강 문제 등으로 갑자기 거주지를 잃고 노숙자로 전락한 50세 이상 연령층이 대폭 늘었습니다. 애리조나 최대의 노숙자 쉼터의 사회복지사인 캔드라 핸드리는 고령 노숙인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들은 꼭 정신적 질병이나 학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월세가 올라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 쉼터에 머무는 사람의 약 30%가 고령자라고 전했습니다. 학계는 고령 노숙인 수가 향후 10년간 약 4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대는 지난 30년간의 인구 자료를 근거로 연구한 결과 노숙을 경험한 65세 이상의 미국 인구가 현재 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6,000명으로 4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교 취약인구센터의 마고 커쉘 소장은 현재 미국의 고령 노숙자 수만 명 가운데 약 절반은 생애 최초 노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저소득 노동자의 상당수는 은퇴와 동시에 어쩔 수 없이 노숙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이 없는 현재 나이 50대 후반에서 60대 후반인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2년 연속으로 기대 수명이 줄었습니다. 2019년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78.86세였는데 2020년에는 76.99세로 또 2021년에는 76.6세로 2년 사이에 무려 2.26세가 줄었습니다. 콜로라도 볼더 대학과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연구팀은 지난 7일 의학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코로나19 여파로 미국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줄었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연구는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진 않았지만 논문에 따르면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 78.86세에서 대유행 발생 첫 해인 2020년 76.99세로 1.87세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대 수명은 76.6세로 1년 전보다 0.39세 줄었습니다. 2년 사이에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무려 2.26세 단축된 겁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8,200만 명가량으로 2위 인도와 비교해 배가량 앞서고 있고 사망자 수도 101만 명으로 2위 브라질 66만 명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연구진은 효과적인 백신의 도입과 활용이 지난해 사망률을 억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느린 백신 접종과 변이 확산이 사망률 급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9개 국가들은 2020년의 경우 평균 기대 수명이 전년보다 0.4세 감소했지만 지난해 기대 수명은 1년 전보다 0.28세 증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보는 전망도 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앞으로 1년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3개월 사이 28%로 높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학계와 재계 등의 이코노미스트 65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5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지난 1월 설문 당시 18%에서 10%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컨설팅 회사 RSM US의 조 브루스웰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연쇄적인 공급 충격이 가해졌고 경기 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의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는 2.6%로 종전보다 1%포인트 하향됐습니다. 이번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의 84%는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고 57%는 연내 이런 빅스텝을 2회에서 3회 더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6월에 7.5%를 기록한 뒤 12월엔 5.5%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의 63%는 연준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고 물가를 잡는 이른바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고 낙관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은 상황에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고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경제가 연준의 긴축 정책을 견뎌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8%대를 넘어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예정인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8%대를 넘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전문가 전망을 통해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 7.9%보다 높은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경제 분석가들은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지수 7.9%는 1982년 1월 8.3%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망대로 나온다면 40년 전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CNN은 금융정보회사 레피니티브 경제 분석가들을 통해 소비자 물가지수 수치가 8.3%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높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투자은행 스티펠의 최고 지분 전략가 베리 베니스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간 증가율이 올 3분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그 이전 몇 달 동안은 9%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플로리다주는 학교에서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는데요.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주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와 오하이오 등 최소 12개 주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플로리다주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교실에서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업과 토론을 금지하는 부모의 교육권리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또 부모들이 이 법을 위반한 교육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PR 방송에 따르면 이후 엘라베마와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도 여기에 합류하면서 최소한 12개 주가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애리조나주에선 학교 커리큘럼을 개정해 젠더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에 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아이오와주에선 젠더 정체성 관련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또 미주리와 인디애나, 켄터키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젠더, 성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최근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도 주의회 다음 회기 때 비슷한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의 아즈레스타 조교수는 이런 법안들의 제도화는 노골적인 형태의 트랜스젠더, 호모에 대한 구조적인 혐오라며 이런 조치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퀴어인 어린이와 교사를 위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의학적인 증거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회복 허가 신청 시점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만 65세 이상부터 복수국적이 허용되고 있는 건데요. 이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김석기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후에서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는 그동안 재외동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각지에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또 병역법상 병역 의무의 종료 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경우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재외선거에서의 단체 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해외와 한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모든 단체가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선거 특성상 재외투표소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경우 투표 사무원 및 투표 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2,2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회계연도 시작일을 열흘 넘겨 마라톤 협상 끝에 가까스로 통과된 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역대 최대 규모인 2,200억 달러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최종 예산안에 따라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 투고는 앞으로 3년간 허용됩니다.
다만 주류 투고 시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술 한 병 전체를 배달 판매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6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뉴욕주 휘발유세도 갤런당 33센트에서 16센트가량 줄어듭니다. 또 아동 보육비 지원을 통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하고 보육비 지원 자격을 연방 빈곤 수준의 300%, 4인 가족 기준 소득 83,250달러까지 확대합니다. 250만 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텍스 크레딧도 제공됩니다. 임대료 경감 지원에는 20억 달러가 투입되고 여기에는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8억 달러, 유틸리티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 집주인 지원금 1억 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5개년 교통계획에는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인 328억 달러를 투입해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부 현금 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인 윌리엄 웨버 예비역 대령이 지난 9일 향년 97세로 별세했습니다. 웨버 대령은 한국전쟁 당시 원주 전투에서 중대장으로 참전해 오른팔과 다리를 잃고도 본국 귀환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내 19인 용사상 모델 중 한 명이기도 한 웨버 대령은 1995년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완공되는 데 크게 기여했고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해서도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함께 자리하기도 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를 보유한 현역 군인은 단지 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축출되거나 장교 임관이 거부될 수 없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연방지법원의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지난 6일자로 발급한 법원 명령서에서 미군이 이번 사건의 원고를 비롯한 어떤 무증상 HIV 양성 반응 미군에게도 그들이 HIV 양성 반응자라는 이유만으로 세계 어느 부대에든 파견될 자격이 없다고 분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방부는 항소 여부와 관련된 즉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핏 부리지지 교통장관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내 난동을 부린 승객 2명에게 각각 81,950달러와 77,272달러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승객은 지난해 7월 텍사스주에서 노스캐롤라이나주로 가는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했고 또 다른 승객은 지난해 7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애틀랜타로 가는 여객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을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승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입니다. 지난해 1월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기내 난동 사건은 7,060건으로 이 중 약 70%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아이오와주 시다레피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전 1시 30분 시다레피즈 도심가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에서 90년대를 테마로 한 파티가 벌어지는 중 발생했습니다. 시다레피즈 경찰에 따르면 도심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고 현장을 확보한 뒤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와 체포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당국은 총격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사관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에는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는 때때로 천둥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